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일주일을 보내고 왔더니 오늘 우리 시장이 거래소 마이너스 2.4%, 코스닥 4%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추석 연휴 전 양봉을 발생을 시켰고 나름대로 단기 낙폭에 대한 흐름 부분이 진행되면서 반등의 시그널이 일정 정도 나왔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구조적 성장 흐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섹터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 호전이 될 수 있는 종목 부분은 매수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김기수가 틀렸습니다. 그죠? 오늘 시장이 체계적으로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짓눌려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이 나름 도움이 되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또 지금 그 속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연휴 기간 동안 광저우 아시안 게임 속에서 이 포털 사이트 다음과 관련된 이야기 이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한국 편을 들고 중국 편을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 포털 사이트 대규모 포털 사이트인 다음 부분에 있어서 왜 그죠? 이 로그인을 하지 않고 무제한 이 횟수를 클릭할 수 있는 그렇게 방치를 했느냐 하는 부분 우리가 일정 정도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나름대로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여하튼 이것이 정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9월 6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메타가 중국 선동 계정 그래서 영어,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모든 콘텐츠 부분에 중국을 선동하는 계정 이게 7,700개를 적발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은 돈 놓고 돈 먹는 거라고 하지요. 그죠? 이런 용어는 방송에는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매수하고 누군가는 매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코스닥의 조그만 종목들을 보면 근거 없는 이 악재성 재료를 내뱉고 그런 가운데에서 공매도 친 세력이 밑에서 다시 잡는 그런 형태도 많이 보셨고 또 근거 없는 호재성 재료를 올려놓고 그죠? 매도의 기회로 삼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시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식을 투자하는 부분, 주식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이 투자와 매매와 투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모두 다가 그 주식 투자가들의 이 기호 그러니까 성향, 그 속에서 자금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가장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만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그죠? 투자할 수 있는 힘, 이것을 대한민국 스스로가 갖지 않으면 행여나 이런 선전선동에 의한 뉴스, 악재성 뉴스에 좋은 산업과 좋은 기업의 주식을 내다버릴 수 있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 환경에 의해서 시장이 급락하는 타이밍에서는 여러분들이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 냉정해지는 가운데에서 실적과 구조적 성장이 가장 기본적인 잣대의 흐름으로 가지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또 하나 추석 연휴 부분에 나온 이야기 있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흐름. 그죠? 아직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죠? 이 현대건설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정된 그런 기업조차도 그죠?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태를 부리는 거 우리나라 대기업, 그래서 대기업이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이 바뀌어지긴 했지만 더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죠? 주시장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경영진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두 다가 사회적 책임과 함께 진행될 때 투자가의 올바른 투자 흐름도 진행되는 거고, 그러면서 같이 지금은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통해서 대규모로 하락 압박을 보일 때도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외국 자본에 휘둘리는 주식시장보다 우리 국내 자금으로 시장을 받칠 수 있는 힘, 그 역할을 기관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가 옥과 석을 잘 가리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추석 연휴 기간의 이벤트. 우리가 이제 9월 27일부터 쉬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론은 오늘 우리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죠. 실질적으로 9월 27일부터 어제까지 나스닥 지수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했고, 그죠? 다우 지수가 한 1.8% 정도 하락한 정도인데 우리 시장은 양시장 다 큰 충격을 보였습니다. 자, 9월 27일 날 핵심이었었던 부분은 마이크론 실적이었었는데 그냥 예상치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4% 급락을 했었고, 중요하게 FOMC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9월 29일 날 8월 PCE 가격 지수가 나왔는데 아주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가지표도 다소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줬다. 그리고 9월 31일 날 셧다운 부분이 우려했었던 부분이 막판에 극적으로 연기가 됐죠. 자, 그런 가운데 9월 30일 날 중국 9월 PMI도 양호하게 나왔고 10월 1일 날 한국 수출입과 관련된 내용도 나름대로 선전을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여하튼 미국 시장의 나스닥 움직임보다 우리 시장이 더 약세 흐름을 보인 부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좀 꺼림직한 부분은 있었지만 지수상으로는 그런대로 우리 연휴 기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한 정도인데 우리 시장만 오늘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본 시장과 또 홍콩 시장도 급락을 했으니까 하나하나 사안을 좀 뜯어보겠습니다. 자, 셧다운 위기 넘겼다. 그래서 환호한다? 이거 아니죠, 그죠? 매를 맞은 부분에 빨리 매 맞는 게 좋은데 연기가 된 것뿐입니다. 그죠? 45일 동안 11월 17일까지 유예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통과시켰었던 공화당, 그죠? 하원 의장 메카시가 오늘 잘렸죠. 그죠? 왜? 공화당 강경파, 트럼프계에 의해서 잘린 부분. 그러니까 정치적 소용돌이는 계속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셧다운이 끝난 게 아니라, 그죠? 연기가 된 흐름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은 크게 좋은 뉴스는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을 가장 크게 짓누렸던 부분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8%를 돌파한 모습을 어제 보여줬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미국 시장에서 ISM 제조업 지수도 지금 49로 월가가 예상한 47.9보다 양호하게 나온 부분, 48.7 이상이면 미국 시장이 양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도화선이 됐고, 거기에 어제 졸트 보고서, 그죠? 내구재 주문도 물론 좋게 나왔고, 거기에 구인구직,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양호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4.8% 라인 부분까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왜 여기서 하나 볼 필요가 있는 게 달러 인덱스도 이제 107까지 찍었는데 이런 거죠. 사실 7월, 8월 달 부분에 있어서 그죠? FOMC, 9월 FOMC가 열리기 전에는 그죠? 5.25%, 5.5% 기준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3.8%에서 4%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7, 8월 부분에서. 그런데 FOMC 끝나고 나서 그죠? 매파적 동결을 하고 나니까 5.5%, 5.25에서 5.5% 기준금리가 아니라 5.5%에서 5.75%. 그러니까 11월 부분에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뒤늦게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더 이상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 국채를 3.8%, 4% 내외에서 매수를 했던 쪽 라인 부분들이, 그죠? 이 4.8%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거의 20%에서 25% 손실이 나는 겁니다. 국채 부분에 있어서 채권은 그나마 주식보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20%, 25% 손해를 보니까 지금의 흐름 부분은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고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7월 26일 날 코스닥 지수가 막 급등하면서 뭡니까? 2차 전지가 휘날레를 날렸던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쪽 라인 부분도 관성과 가속성이 지배하듯이 채권도 마찬가지, 하락할 때도 주식도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성과 가속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뭐예요? 손절매가 또 진행되는 흐름까지 같이 겹쳐서 지금 4.8%를 돌파한 흐름. 이것이 결국 원화 약세, 그죠? 원화의 가치의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뭡니까? 1,600원 근처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이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바탕이 되지 않고 아침부터 매도를 때리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양시장 유발시키면서 속절없이 하염없이 시장이 종가상 저점 부분까지 내려온 시장 흐름을 보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했었던 유가, 그죠? 95불까지 올라갔었던 WTI 국제 유가가 90불까지 내려오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죠?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PCE 물가 지수 부분도 하향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특별히, 그죠? 시장이 그렇게 세게 하락할 만한 흐름 부분은 아니다라는 판단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상승과 원달러 환율, 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외인들이 수급적으로 하락 부분을 갖고 들어왔죠. 주식은 가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매크로 환경, 우리가 리만 브라더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황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듣는 이유는, 그죠? 오늘 같은 날은 개별 종목의 뉴스보다 개별 종목의 실적보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에 의한 하락 흐름 부분이 더 강하게 진행되잖아요. 그죠? 법보다 무서운 게 주먹이다. 그죠? 실적보다, 펀더멘탈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수급이다. 그 수급의 흐름 부분들이 시장을 장악한 부분이 오늘 같은 날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면서 지금 버틸 것이냐, 아니면 지금 떨어진 종목 부분에 있어서 종목의 스위칭을 통해서 어떻게 스위칭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뉴스, 경제방송을 보게 되면 오늘 2차 전지가 급락을 했다. 맞아요. 2차 전지도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주는 괜찮았나요? 조선주도 급락을 했죠. 그러면 그 전에, 그죠? 코스닥 지수 오늘까지 떨어져도 올해 18% 정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카카오, 네이버, 할 거 없이 게임, 그죠? 이런 주식들은 올해 계속 떨어졌는데 이렇게 종합주가지수가 또 낙폭이 심해지니까 또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왜? 금리 민감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다가 떨어진 조정의 흐름 부분을 보이는 섹터, 이 부분을 매수할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갈 것인지, 또 반대로, 그죠? 지금 하염없이 떨어졌다가,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도 떨어져도 떨어져. 이런 종목 부분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에서 사실 어제 그저께 그죠?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은 이 뉴스 골드만삭스에서 낸 이 빅테크주 6년 만에 가장 싼 주가 요 뉴스 내고선에 살짝 올려놓고 어제 패대기 쳤죠, 그죠? 자, 그래서 증권사, 그죠? 대한민국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미국의 증권사 보고서나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그죠? 그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100% 장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부분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 7대 빅테크 7종목 이 기술주 부분은 그죠? PER 부분으로 봤을 때 2022년에 34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7배 그러니까 7배 내려온 상황이죠. 반면에 그 위의 종목 부분들, S&P 500 중소형 관련 종목 부분들 보게 되면 18배에서 16배까지 2배밖에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차할 겁니다. 야, 2023년 들어서 이 빅테크 메가캡 7종목 부분은 오히려 주가가 상대적으로 올라왔고 나머지 소비니, 부동산이니 그리고 유틸리티니 여타 섹터 부분들은 다 내려왔고 금융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떻게 PER 부분으로 보게 되면 빅테크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더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게 가치인 겁니다. 그죠? 이 7종목은 글로벌 거의 탑 순위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를 하고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들이 풍부한 현금이 있고 회사에 그러니까 고금리에 의해서 현금 유동성에 대한 부담도 없고 오히려 고금리를 통해서 착착 이자를 받아낼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왜 오늘 우리 시장의 코스닥 부분이 4% 급락을 했느냐? 로봇 관련주를 비롯해서 대부분 성장주 부분들이 다 급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자금의 조달을 할 수 있는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금리의 상승이 우려가 되니까 조달금리 우려. 그리고 대부분의 성장 기업들은 아직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금 보유 기업의 비중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압박을 크게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 종목 부분들로 보게 되면 이걸 이제 PEG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도 우리가 이 7종목 부분은 평균 2013년 이후에 0.84배 부분에서 거래가 됐는데 지금 0.70 그러니까 아직 어제 떨어졌다 하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고 그런 내용 부분이 설명된 부분입니다. 자, 미국은 3분기 어닝 시즌 10월 13일부터입니다. 그죠? 3분기, 사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미국의 3분기 실적 부분은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었을 때, 그죠?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경기가 좋고 고용이 좋으니까 전부 다 전 섹터가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그죠? 그래서 금리 피벗 전환 기대감도 늦춰지는 거다. 실제로 뜯어놓고 보면 좋은 애들, 시가총액 상위 대형성 종목들이 좋은 거고 미국의 소비주 급락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금융주도 사실 어제 급락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부분은 뱅크였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하니까 행여나 그죠? 고금리를 지속하게 되면 뭔가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터졌던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사태처럼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투자은행이었었던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투자은행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터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도 미국 시장 국채금리 상승의 부작용
흐름 부분으로 나타났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 3분기 영업이익 기대합니다. 실적 양호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실적의 기준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빅테크 기업 위주로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10월 11일 기간 만료가 되는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죠.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작년 이맘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행 통제 대상, 거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통제 조치, 저사양 AI 칩도 포함할 가능성이 높고, 그죠? 클라우드 서비스인데도 차단하는. 그러니까 대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는 계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도 EU도, 그죠? 유럽 역시 인공지능이나 양자, 바이오 이 4대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이 할 목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할 것이다. 이게 다 중국에 대한 규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차 전지가 3, 4분기 실적, 이 우려 부분으로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그리고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이 후보 지지율이 9%가 넘는 과정, 이런 가운데에서 IRA 폐지, 정책의 변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도 관세 전쟁의 핵심이었었던 부분이 트럼프 정권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그죠? 기본적으로 표를 얻을 때와 표가 얻고 나서는 틀려진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코스피와 ISM, PMI 지수는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죠? 코스피가 파란색이고 ISM 제조업지수, 미국의 제조업지수 PMI 이렇게 동반해서 하락할 때와 올라갈 때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큰데, 우리 시장은 오늘 미국 국채금리, 원화 환율 이 영향만 세게 받은 거죠. 아까 물가라든지 그리고 이런 좋은 점들은 하나도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악재가 투자 심리를 억누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올 신용증자가 3조 늘었어요. 그죠? 이 주식담보대출, 그죠? 주식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예탁증권을 담보로 이용해서 돈을 빌리는 거, 가끔 가다 보면 코스닥 조그만 기업들 대주주도 담보로 빌리고 하는 부분도 지금 22조 3,500억.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거래 융자도 지금 20조 근처. 그러니까 이런 주가가 올라가면 선순환이 되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이게 뭡니까? 매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같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 내일 반대매매나 미수금에 대한 반대매매나 신용문제의 반대매매가 세게 나올 겁니다. 내일 아침이 타겟점이다. 그죠? 반등 타이밍에 들어오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 아주 나쁜 건 이거죠. 그죠? 유상증자를 하는 게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을 통한 유상증자보다 올해 유상증자 채무 상환을 하려고 코스닥 기업들, 거래소 기업들 뭡니까? 개인 투자 돈으로 자기네들이 잘못한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유상증자를 주구장창 해댔잖아요. 이런 흐름들을 보이니까 개인 투자가가 그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조그만 종목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의 유동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또 다 됐네요. 그죠?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김기수 유튜브에도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바라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6시 10분에 이 못다한 이야기들과 함께, 그리고 매크로 악재 속에서 그죠? 나름대로 그죠? 시장의 과매도,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이한 옥석 가리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